혀를 살피실 때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면역 상태나 염증의 정도 등을 통해서 질환에 노출된 위험도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쉽고도 중요한 자가진단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설진인데요. 한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진맥이라는 것을 한다고 알고 계시죠. 손목 부분에 맥박이 뛰는 양상을 살펴서 환자분의 몸 상태와 질병과 관련된 이상 상태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진맥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의사분들은요, 진맥만으로도 환자분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료 과정에 이 결과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맥 말고도 진찰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살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혀를 살피는 설진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설진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설진할 때 확인하는 것은 설질이라고 부르는 혀의 형태, 혀의 색깔을 살피는 것, 그리고 혀 표면의 이끼, 즉 설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질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소아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셨다면 소아과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입안을 살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주로 살피는 것이 인후부, 즉 편도를 포함해서 목 주위가 부었는지, 염증이 심한지 등을 살피는 거고요. 한의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몸속 내부에 깊이 틀어박혀 있는 오장육부의 상태, 환자분의 체질적인 특징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자, 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몸속의 이상, 체질적인 특징 등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혀는 심장 다음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내 몸의 이상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해 주게 됩니다. 체내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주고 전신 혈액의 통로가 되면서 뇌의 상황까지도 알려주는 것, 그야말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얼굴에 있는 눈, 혀, 입, 코, 귀 이렇게 5가지를 오규, 즉 5개의 구멍이라고 부르고 각각을 오장에 연결해서 진찰과 치료에 활용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입은 비위장, 즉 소화기에 배속되고 혀는 심장에 배속이 됩니다. 입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씹는 저작 활동과 침을 통해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당연히 비위장에 배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왜 혀는 심장에 배속이 될까요? 혀는 상당 부분은 근육이지만 혈관 분포가 아주 풍성한 기관인 만큼 혈관계의 중추가 되는 심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의 상태, 면역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만큼 자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언제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간혹 환자분의 혀를 살피다가 혀가 그야말로 새빨갛거나 새파란색을 보여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혀가 검거나 파랗다면 큰 이상이 있는 거니까요. 대부분 색깔이 선명한 음료수를 드시고 난 직후에 이런 일이 있곤 하죠. 그러고 보니 저도 어렸을 때 상어 아이스크림 있죠. 그걸 열심히 빨아먹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혀를 보여주면서 놀래킨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음식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혀를 살피실 때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밤새 주무시는 동안 침의 분비가 적어서 아침에 확인하는 혀의 상태는 여러분의 몸의 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혀를 살피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살필 것인가? 2가지 중점을 두고 살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질이라고 해서 혀 자체의 형태와 색깔, 윤기, 운동 상태 등을 살피시는 건데요. 혀의 색깔을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정상 혀의 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 혹은 담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의 색이 이 사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붉어지거나 창백하거나 보라색 혹은 검은색을 띠게 된다면 이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혀의 색이 변화되는 것은 혈액의 성분 또는 농도가 변화되거나 설점막 상피세포가 증식하거나 위축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혀의 색은 창백하고 백색에 가까운 색깔을 보이는 경우로 주로 기허증이라고 부르는 피로의 극심한 상태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혀가 부어있고 입자국, 즉 치은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허증이 더 심해져서 수액대사 장애로
습담 등이 정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성위염이나 신장염,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에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선홍색으로 심하게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경우는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발열을 수반하는 염증성 질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표면이 건조하면서 특히 혀끝만 심하게 붉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음허증이라고 해서 몸의 진액이 마르고 건조해진 상태 또는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간혹 혀가 어두운 보랏빛을 띠거나 검은색에 가까울 만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혈이라고 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지 오래된 만성통증 환자들, 또 암 환자들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환자분들에게서 또 흔하게 나타나는 혀 형태가 있는데요. 혀가 갈라지는 겁니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안면 홍조를 동반한 열증으로 자율신경 실조 상태가 있는 경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혀의 이상으로 진액이 부족해지고 속에 열이 쌓이면서 과로가 심하게 진행된 분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는 분들은 과로와 불면,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 등이 원인이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문의를 받는 이상 중에 하나가 바로 혀가 헤어지는 궤양 증상인데요. 피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한두 개가 나타나는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온 혀가 다 헤어져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감히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니까요. 심지어 이런 증상이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정한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설지를 살피는 거 내용이 많아서 쉽지 않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혀 이끼, 즉 설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혀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